예, 2021년 9월 24일 음력으로 8월 18일인데요. 예, 학문 산책 28번째로 우리 무속연구의 권위자이신 우리 인흥화 선생님의 글에 대해서 제가 한국 대백과 사전에서 가지고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능화 선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문 산책 28번째, 한국의 무속 연구의 권위자 이능화 선생의 신교라는 용어가 맞는가? 예, 개설, 첫 번째 개설. 1869년 1월 19일 충청도 계산에서 출생했다. 본가는 전주이고 자는 자현이고 호는 간정, 상현, 문흥거사, 상현거사 등을 썼다. 아버지는 이원금이시고 대한제국기에 한성법어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일제강점기에 능인보통학교 교장, 조선불교회 상무이사, 조선사 편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43년 4월 10일 우리가 사망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애 및 활동사항. 어려서 한문을 수학하였고 1887년 영어학교, 1892년 한어학교, 한자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1895년도에 관립 한성 법어학교, 프랑스어 학교를 차례로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1892년 11월 농상공부 주사가 되었고 1897년 11월 한성법어학교 교관으로 프랑스를 가르치면서 1902년 친경예식사무소 위원과 1903년 2월 해서사역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예, 이렇게 쭉 많은 이력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저술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능화의 한국학 저술은 선구적이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데 1918년 자비로 출판한 조선불교 통사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3년에서 24년에 조선사 학회에서 간행한 조선사 강좌 특별 강의 중에서 조선불교사를 집필하였고 주요 저서로서 조선 신교 원류고, 조선 상제 예속사, 조선 유교지 양명학, 이조시대 경성시제, 조선 여속고, 조선 해어하화, 조선 무속고, 조선 기독교 급 외교사 이 등이 있다는 것이죠. 조선 해어화사는 기생을 주제로 하여 그들의 생활 모습과 주변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고, 통혼, 가족, 수과, 과부의 행동거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복장, 교육, 연중 행사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조선 여속고와 함께 우리나라 여성사의 개척적인 저서로 조선 불교 통사와 함께 1968년에 재판 영인되었다. 조선 기독교 급 외교사는 능통한 프랑스어를 바탕으로 달래의 조선 교회사를 이해한 뒤에 조선시대 문헌을 통해 기독교 사회 체계를 정리한 이 분야 최초의 저작이다. 또 춘향전을 한시로 풀이한 춘목록을 비롯하여 조선 유학급 유학사, 사상사, 조선 신화고, 조선 심란록, 조선 의학발달사, 조선 사회사, 조선 도교사 등도 저술하였고, 이들 유고는 1959년 동국대학교 영인 간행한 바 있는 조선 도교사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전쟁으로 산실되었다. 아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번째, 조선 무속고. 예,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총 85쪽으로
조선 무속의 유래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무속을 세대별로 정리했으며 세부 항목으로 궁중호무, 무격의 소속관서, 무세, 무병제도 등을 소개하고 무속을 엄사로 금의 궁 밖으로 쫓아냈던 일을 기록했다. 무격술법으로 무고 무축제사 및 의식, 무행, 신사, 명록과 성황, 경성, 무품, 무풍 및 신사 지방 무풍 및 신사 부지나무사 대락 등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977년 6월 영신 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에서 이능화의 조선무속고, 조선 신규 원류고와 고조선 당군 춘목년을 영인 합본하여 이능화 전집 제6집 조선무속고를 출간했다. 춘목년은 1929년 10월 경성에 있는 선광인쇄 주식회에서 발행한 바 있다. 조선무속고는 한국의 신앙 및 사상의 연문과 변청 그리고 사회의 변화 상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무속을 깊이 관찰할 필요를 제기했으며 그 문헌 자료를 정리한 최초의 업적이라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섯 번째, 무속학. 개념. 무속학이란 무속적 샤머니즘에 관한 학문을 의미한다. 샤머니즘은 이 세계와는 다른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변성의식 상태에 이르는 수행자와 그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수행자들 무당 혹은 샤먼이라 부르고, 무당은 보통 의식을 치며 독특한 정신세계에 빠지고 이 상태에 선하거나 악한 혼령 만나 점을 보거나 병을 고치는 등의 행위를 한다. 우리가 샤머니즘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부분은 종교적인 절정에 이르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사문적 무당은 영적인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자이다. 보통 이런 사문은 어떤 계시를 받거나 꿈을 꾼 후 일정 기간의 수행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당은 대물림된다고 여겨진다. 샤먼이 되는 사람들은 통과 의례적인처럼 신체적인 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한국에서는 이를 무병 또는 신병이라 부르는데, 무당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린굿을 받으면 그 병은 사라진다고 한다. 이 역시 우리나라 물론 중국의 북동 지역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사실 정확하게 무속학 혹은 샤머니즘을 정의하는 단일한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샤머니즘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그 행태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역사자 알 후터는 샤머니즘을 정의할 때 4가지 방식과 용어 사용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중 첫째는 변성의식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영적인 세계에 집착하는 사람, 둘째로는 변성의식 상태에 있는 동안 다른 이들의 명령을 받는 사람, 셋째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영적인 존재들과 접촉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어떤 기술들이 있는 사람, 넷째는 시베리아 그리고 그와 인접한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토착 종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역사와 주요 학자로서 샤머니즘의 연구의 시작. 샤머니즘이라 말하는 서구의 인류학자들이 투르크족과 몽골족의 종교 기운을 연구하며 처음 사용하였다. 샤먼이란 말은 퉁구스 어군인 에벤스키족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어는 1552년 러시아 카잔의 칸 왕조를 정복하면서 서구 사회에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샤머니즘에 관한 연구는 북아시아의 생활과 종교적 행태를 관찰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다. 민족 종교에 대한 연구가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로 확대되면서 샤머니즘이라는 단어 역시 점차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반문화로서 샤머니즘 연구. 20세기가 되면 서구에서는 반문화 운동에 많은 이들이 가담하게 된다. 반문화는 대항문화라고 바꾸어 말하기도 하는데, 주류 사회가 가지는 문화적 규성과 관습에 반대해 온 다른 가치와 행동, 규범을 지향하는 일종의
하위 문화로 1960년대의 히피 문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토착 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미술적 신비주의적 매료되고 이를 반문화 운동으로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각 나라의 토착 종교와 무속들이 재평가되고 새롭게 발굴되기 이르렀다. 이를 네오 샤머니즘 혹은 신무속주의라고 부른다. 이런 문화 운동 속에서 반문화가 기존 문화에서 다양성을 보완하고 주류 문화의 대안이 되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데 네오 샤머니즘 역시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구의 반문화는 타 문화권의 문화를 자기 안으로 끌어오면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표피만 끌어와 문화적으로 소비했다는 평가도 피할 수가 없다. 한국의 무속연구. 우리나라의 무속연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인이나 서양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많은 연구가 그럴듯 무속학도 제국주의이며 동시에 타자화된 시선으로 시작된 연구였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각 지역을 방문하며 한국 무속을 연구해서 아키바다카시, 아카마츠 지조와 함께 인용하는 한국 무속의 본격적인 근대 연구자로 꼽힌다. 이능화는 일제강점기에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불교 개명 운동을 앞장섰던 인물이었는데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종교와 문화를 체계화한 근대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신고 원류고 1922년에서 1923년 조선무속고 1927년 이능화가 모교에 관한 연구를 정리한 대표적인 제서이다. 그러나 1921년부터 조선총독부의 항모국에서 일했고 철저한 식민사관에 따라 조선사를 편찬하는 등의 행적으로 친일 반민족적 행위로 언급되고 있다. 그 연구가 근대 조선 민俗학과 종교학의 근간이 된 것을 분명하지만 그 시각이 일본인이나 서양인의 학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나 문화의 우열관계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조선의 민속 문화와 무기를 기술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그의 위치와 논점을 비판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다섯 번째, 주요 연구 영역으로서 무속학은 종교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다. 인류학이나 문화인류학에서 종교적 행위와 그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고고학에서 무속학은 종교의 기운을 찾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단서로 여겨진다. 그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역사학에서도 높은 관심을 두고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보통 샤머니즘의 의식에는 독특한 음악의 춤을 행하고 보여주며 또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의 양식들이 존재한다. 이 의식을 보는 신도를 관림자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샤먼은 공연자라고 도식 또한 만들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공연학과 음악학이 무속학에 접근하고 있고 그 문학의 관점에서 문학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무당의 샤먼 연구와 신화 무가 연구, 의뢰 무구 연구, 무속사 연구 등의 분야가 있다. 신교, 여섯 번째 신교라는 말의 속에 만물신한 표현이 담겨져 있다. 신이란 일단 모든 생명체만 붙일 수 있는 용어이다. 그래서 생명교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자연의 일부 그 어디가 영험스럽지 않을 수가 있고 신비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학문을 한 사람은 이를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돌과 바위, 흙이 자연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신이라 부르지 않는다. 다만 인격화되면 신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율곤 선생이 말하는 선통을 할 수 있어도 도통은 없다는 말이 되고 전자는 자연의 생명원리 속에서 천지치를 깨닫는 것인데 이들은 특정히 자기가 깨달았다는 데 방점이 있다.
이제 만난 고양시 대인 이영란 선생님 그런 경우 사람입니다. 반면에 학문하는 자는 성현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말로 도통을 말하고 공호 강산 박사님이 그런 경우이다. 참 흥미로운 것은 둘 다 결과가 틀리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만 전자는 버리는 삶이고 후자는 채워가는 삶이다. 후자는 책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도통은 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문은 책을 통해 완성되기에 항상 책을 옆에 끼고 사는 것이다. 나는 이 편에 써 있다. 그렇기에 신을 부를 때는 생명체에게만 가능하다. 먼저 이를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신과 하나님 창조주는 구분하지 못한다. 천부경은 하나님 창조주 이야기로 시작되어 하나님 창조주로 끝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무국, 태국, 음양, 생명, 늙음, 병든, 죽음, 혼병, 영성, 영혼으로 0에서 9라는 숫자를 통해 표현하는 글이다. 신세원 시인님이 민조시를 창안해낸 것이 첨단한 예리함이 깃들어 있다. 나도 이차원 박사를 통해 민조 시인이 되었지만 그 의미는 이렇다. 이처럼 만물신은 이능화 선생의 신교라는 표현은 생명신에게 한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라진 모제국 무는 생명신이다. 생명신은 땅신이다. 모든 생명체는 땅을 밟고 있다. 우주 공간에도 물이 있고 생명체가 있지만 관념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영성과 영혼이 생명체에서 난 것이지만 이들은 관념상으로 생명체로 이해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학문이 어렵다. 고로 모는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다. 그래서 무는 대사회적 기능을 한다. 무속은 땅을 딛고 살아있는 현세 중심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이후 칠성신이 들어오는 것은 천신도 함께 무속에 반영되는 의미다. 물론 남방무속이 하나님 심을 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무속은 천신과는 거리가 있다. 천신은 최근래 개벽기 위해 생겼다. 엄밀히 말하면 왕권이 강화된 정점에 천신이 점지한 권력자라고 고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소도 문화이다. 이전에도 소도가 남방에서 무속의 펌풀이의 과정에 들어간다. 무당한 진리를 찾는 선생이지 점이나 보면서 생기를 유지하는 자가 아니다. 오늘날 무당과 박수가 천시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핍박받으면서 생존하기에 급급했음을 반증하는 당사자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무속과 무당은 무성에 따른 일반 서민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무속이라는 것이죠. 대인들에게 붙이는 것을 우리가 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작금이 무당, 그래서 작금이 무당, 무당짓은 더욱 발전해야 한다. 무당짓은, 예. 이 점이 고동종교와 다르다. 고동종교는 왕을 내세운다든지 교주를 내세운다. 앞에서도 언급하지만 천축하는 시대와 방구하는 시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는 해양과 농업이고 후자는 유목과 사업 기반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20세기까지 무려 수만 년 동안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시작이다. 남방과 북방은 이러한 틀 속에 나누어진 학문적인 연구이지 이를 무시하고 선통의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선통은 선천이요 도통은 후천이다. 선통은 학문의 지식을 부인하기에 지식을 버리는 데 있다. 도통은 학문을 받아들이기에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를 구분해야 한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이 두 분류인 것이다. 본론으로 해서 무가 생명이기 때문에 브라흐마가 나오고 나중 자이나교가 나오고 이후 석가불교가 나온 것이다. 나중 대성불교는 북방 지배자 문화와 같이 맥을 이었고 소성불교는 남방 생활자와 같이 명함이 분담되었다. 한국은 온통 지배자 문화이기에 대성불교만 있다. 내가 소성불교를 살리고 남방문화의 제주도 무속을 살리고 한국의 민주화를 살리는 것이 내가 공부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지금 갈 길이다.
박근혜 지배자 문화가 탄핵을 통해 무너졌고 촛불혁명으로 시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만들어진다. 9월 28일이면 두 돌이 된다. 이 모두는 북방 지배자 문화이다. 한국의 민족가 만들어가는 문화는 우리의 오랜 천추하는 시대와의 천추하는 시대와 남방 문화임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남방 문화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강상원 박사님의 뿌리 어느나 고소 선생의 옛말 연구나 나의 남방계 문화꾼은 맥이 하나이다. 천손이니 선통이니 선, 불교, 도, 딱구로 절이나 산속을 주유하는 짓은 그만해야 한다. 한국의 악기는 바로 독서지 어성현, 군자지도. 예. 우리 한국인의 선비는 바로 공부하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문화. 이것을 9월 24일 오늘 금요일이죠. 예, 골장 김두수 두 손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